앵그리 윤선생 부동산입니다. 서울 시내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 같은 데는 부동산 업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만큼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에너지가 점차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20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전수조사를 하겠다. 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투기 억제책을 이렇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유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배경은요. 지금 6.27 대책 발표 후에 이제 집값이 상승폭이 일시 축소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 다시 확대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성동, 마포, 광진, 강동, 영등포, 양천 이런 쪽에서는 그 전주 대비해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투기, 투자 수혜 억제 없이는 이제 시장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공급 정책이 병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긴급 규제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그 주요 규제 카드가 뭐냐? 이제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포, 성동이 이제 가장 한강벨트라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기타 외 지역도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아마 마포, 성동을 먼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97 대책에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지자체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이 토 구역을 결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대돼서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이제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게 되면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가장 그 타격을 입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 가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가격에서는 45% 정도를 현재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올릴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80%였던 걸 60%로 하향을 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이제 80%로 복원할 가능성이 슬슬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세부담이 늘어나면 새로운 집, 특히 고가의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 억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요, 정부에서 그 시행령으로만 해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또 여기다가 이제 그 공시지가까지 만약 손을 댄다?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지금 그것도 한 60% 수준인데요. 만약에 이걸 더 올리게 되면 굉장한 그 세금의 그 증가가 있기 때문에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중에도 공약으로 얘기했던 게 본인은 세금 가지고 집값 잡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바로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본인도 부담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공약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조정할 가능성은 계속 점쳐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기존 주택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금방 될 개선이 없는 데다가 지난번 발표에서도 보면 공급 대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미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 몰리면서 이제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확대가 필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고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10년 걸릴 거고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추가 규제는 굉장히 어렵다. 왜? 추가 규제를 이제 아까 이제 토호제 같은 것들은 뭐 가능하겠지만 세금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하다가는 이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시장이 불안해지면 긴급 대책이라 해가지고 일부 대책은 이제 나올 수가 있겠다.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법은 이제 공급 확대에 있는데 지난번에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때 97 정책에서 보면 그렇게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은 이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호구역을 확대한다거나 재산세, 종부세를 조정할 가능성, 이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공급 정책이 이제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는 내에서 이 공급이 뚜렷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뭐 5년, 10년 뒤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5년 단기간에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그래서 수도권 인근과 서울을 차별해야 한다든가, 세금 정책을 달리한다든가, 뭐 취득세를 지방은 완화해주고 서울은 강화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 차별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투기 억제하고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게 정부 전략이고, 시장이 불안하면 이제 긴급 규제 카드를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꿈틀대는 서울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있을지, 글쎄요. 저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다음 카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카드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카드는 뭐가 나올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